자, 이제 바늘 넣는 위치 떠보도록 할게요.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세코 뜨고 바늘 넣는 무늬가 아닌 곳은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기둥사슬 포함을 해서 6코가 되도록 떠줬고요. 이제 무늬 패턴이 나왔죠. 자, 이렇게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바늘 넣는 위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세 코는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둘, 세 개. 한 코에 하나씩 떠줬어요. 그런 다음 사슬 세 코 뜨고 하나, 둘, 세 코 건너가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코 떠주고 하나, 둘, 세 코 건너가고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반복해서. 그럼 만약 이렇게 뜨게 되면 우리가 겉면은 이렇게 한길긴뜨기 쪽이 왼쪽으로 가도록 여기가 겉면이에요.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은 이렇게 겉면에서만 보이게 단수링을 걸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걸어 놓고 볼게요. 걸었을 때 바늘은 이렇게 들어가는 위치가 되죠. 그럼 연결을 했을 때 이런 기준으로 나오게 돼요. 계속 반복해서 떠볼게요. 하나, 둘, 세 코, 하나, 둘, 세 코 건너,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코, 사슬 세 코로 한길긴뜨기 세 코 건너가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코,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떠볼게요. 마지막은 한길긴뜨기 3개 뜨고 나면 마지막 코, 기둥사슬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까지 한길긴뜨기 4코를 마지막으로 떠줬어요. 그런 다음 확인을 해보시면 바늘 넣을 수 있는 위치가 둘, 넷, 여섯, 여덟, 9개. 우리가 맨 처음 기준으로 했던 9개의 바늘 넣는 위치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슬 3코 뜨고 편물 돌려서 한 코에 하나씩 겉면의 크기와 동일하도록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계속 떠주시면 되고요. 사슬 세 코로 넘어갔던 곳은 그냥 고랑이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를 한꺼번에 떠주시면 돼요. 굳이 코에 하나씩 넣으실 필요 없이 고랑 전체를 감싸면서 하나, 둘, 세 개.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코 오면 다시 하나, 둘, 세 코.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를 끝부분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자, 샘플 봐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이 뜨고 연결해줬어요. 그런데 이건 실이나 사용하는 손땀에 따라서 한길긴뜨기 높이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서 일단 실을 자르지 말아주세요. 실을 자르지 말고 우리가 겉면 있죠? 겉면이 이렇게 있어요. 겉면을 앞뒷면을 함께 대고 이렇게 겉면을 앞뒷면을 하나씩 같이 대고 짧은뜨기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을 한번 시켜봐 주시면 돼요. 얘는 어차피 나중에 풀어내 줄 거예요. 짧은뜨기 하고 이제 위부터는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이 떠주시면 되고요. 7단이 뜨고 나서 이제 앞뒷면을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7단의 길이가 세로 손땀, 개개인의 손땀 그리고 사용하는 실에 따라서 굉장히 길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겉면을 뜨면서 실을 끊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겉면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을 한번 해봐 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짧은뜨기 뜰 수 있게 사슬 하나 떠준 다음에 이렇게 앞뒷면을 두 개를 겹쳐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일단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시켜 주죠. 뒤쪽에 짧은뜨기에도 연결. 자, 그런 다음에 얘네가 두 단에 하나씩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한 단에 하나씩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당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놔둬 주신 다음에 뒤쪽을 보면서 짧은뜨기 코가 있는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코머리에 있으면 코머리에, 기둥에 있을 때는 기둥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끝쪽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어느 정도 높이를 떠야 하는지 기준선을 잡아주시면 돼요. 얘를 만약에 덜 뜨게 되면 연결을 하다가 실을 자르고 한길긴뜨기를 다시 뜨고 다시 연결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어느 정도 단위 뜨셨다라고 하면 7단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고요. 7단으로 충분하게 모두 다 연결이 된다 하시면 실을 끊고 이제 연결하는 작업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7단이 떴는데 짧다. 나는 한 단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단을 더 뜨시면 되고요. 반대로 한 단이 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단을 풀어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이 되죠. 물론 나중에 연결을 할 때는 겉면을 바라보면서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높이가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실 때는 이런 상태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제가 원하는 한길긴뜨기 단까지 모두 다 뜨고 연결할 때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한길긴뜨기를 둘, 넷, 여섯, 7단까지 모두 뜨고 왔어요. 그런 다음 사슬 하나로 매듭 주고 잘라준 다음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겉면을 바라보면서 연결해 줄 거라서 이렇게 잘라준 거예요. 그런 다음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죠. 여기 여민 부분이 왼쪽으로 가도록 한길긴뜨기 여민 부분이 왼쪽으로 가도록 두고 두 장을 겹쳐 주시면 되는데 겹쳐서 놓아 봤을 때 안감의 크기가 조금 작을 거예요. 이렇게 작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아래 위로 차이가 나죠. 얘네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충분한 높이가 되기 때문에 안감을 조금 작게 떠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겉면을 바라보면서 연결해 줄 거예요. 자, 연결하는 위치는 모서리부터 진행을 할 거라 모서리 겉쪽면 넣고 첫 번째 코 봤을 때 첫 번째 코에 넣고 짧은뜨기로 연결해 줄 거예요. 뒤쪽에 꼬리실 꾹 눌러주고 실 끌고 실 끌고 나서 사슬 하나 뜨고 나서 이렇게 앞뒷면을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때 우리 속지 뜨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얘네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뒤쪽 면은 단에다 하나씩 들어갈 수 있고요. 단에 하나, 코에 하나, 단에 하나, 코에 하나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어떤 코에 넣어야 한다라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줄 때는 시침핀이 있다면 또 너무 밀리면 안 되겠죠.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뜨다가 안쪽 면만 이렇게 쭉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끝쪽과 끝쪽을 시침핀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놔주세요. 밀리지 않도록 연결을 해 놓고 앞뒷면을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넣고 뒤쪽까지 어떤 코에 걸리는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단 뒤쪽 면 없이 앞쪽 면만 짧은뜨기를 뜨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코를 넣을 때는 뒤쪽까지 쿡 하고 깊숙이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떠주면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에 하나, 코에 하나 떠질 수도 있고요. 단에 하나, 단에 하나 이렇게 코에는 뜨지 않고 단마다 한 코씩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끝부분까지 같이 천천히 진행해 볼게요. 앞쪽 면 보면서 그리고 중간중간 뜨지 않고 밀렸는지 밀리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잘 정돈해 나가면서 떠주시면 굳이 단수를 맞추지 않으셔도 잘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단과 코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겉면은 짧은뜨기를 기준으로 한 무늬고 뒤쪽은 한길긴뜨기를 기준으로 한 무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 높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 면 넣고 뒤쪽 넣고 이제 끝부분 왔으면 시침핀 빼주고
끝까지 연결시켜 주는데, 이때 꼬리실을 안쪽에 넣어 주실 수 있으시면 안쪽으로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이쪽 안쪽이 잘 안 되면 여기 반대쪽 뜨면서 이렇게 숨겨 주셔도 돼요. 일단 끝쪽 코까지 연결시켜 볼게요. 그리고 모서리 코 돌아갈 때 같은 자리에 두 개 떠야 하겠죠. 단이 되고 코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옆면이 연결이 됐고요. 살짝 오므라들 순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넓게 넓어지는 것보다 오므라져야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시킨 면을 보면 연결이 이렇게 잘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한쪽 면만 연결이 됐으면 모두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쪽 면이 연결되고 나서 일단 핸드메이드 금속 라벨을 먼저 달아주도록 할게요. 전체를 막고 나면 이제 여밀 수 있는 부분이 좁아져서 한쪽 면 연결이 되고 나면 바로 연결부터 시켜줄게요. 중심이 오는 위치에 라벨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 면은 필요가 없죠. 겉면에만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예요. 겉면에 넣어서 끝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고정해주는 금속판에 넣고 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때 눌러줄 때는 손보다는 그런 바늘 뒷부분으로 눌러주시면 더 좋아요. 그런 다음 이제 반대쪽 부분도 양쪽으로 넣으면서 눌러주고 여기도 누르고 양쪽으로 해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벨이 달리게 됐죠. 이렇게 단 다음에 이제 나머지 코 연결 계속 쭉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제 나머지 코는 연결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64코 우리가 코를 만들었던 코기 때문에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고 코에다 바늘 넣어주세요. 여기 첫 번째 코 넣고 뒤쪽 면 보고 여기 역시나 연결을 했던 코 머리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앞쪽에는 V자 전체 넣고 뒤쪽도 V자 전체를 감싸 주실 수 있으시면 좋고요. 만약 V자 전체가 좀 감싸지지 않는다 하시면 이렇게 앞쪽에 있는 한 줄만 잡고 연결하셔도 돼요. 방법은 편하신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샘플은 겉면은 두 코 다 넣고 안쪽 면은 이렇게 바깥쪽 이랑만 하나는 생략하고 바깥쪽 뒤 이랑만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줬어요. 그럼 이렇게 무늬와 겉면이 잘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한 바퀴를 전체 쭉 둘러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로. 반대쪽도 우리 같이 떠봤으니까 이제 어렵지 않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전체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이제 자석 단추 그런 다음 같이 달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 빼뜨기까지 하고 실 마무리까지 모두 다 해줬어요. 이제 그런 다음 자석 단추를 연결해 주셔야 하겠죠. 자석 단추를 연결을 할 때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샘플처럼 3등분을 정확하게 나눌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혹은 이렇게 아랫부분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할 때는 얘를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시면 되죠. 안쪽을 조금 더 위로 올리고 내려지는 거는 반만 내려지도록 이렇게 잡아주셔도 예뻐요. 그래서 디자인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3등분으로 접어지는 게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아랫부분이 아주 살짝 보이게 연결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자석 단추 같은 경우에는 센치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석 단추는 약 1.5cm 정도 1.5cm, 1.5cm 정도 되는 자석 단추를 이용을 해줄 거예요. 이 자석 단추 이용을 해서 뜰 때 우리가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튼튼한 몸체가 있고 얇은 판이 있어요. 그래서 덮개 부분이 얇은 판으로 가고 튼튼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연결을 할 때는 아무래도 같은 색상의 실을 사용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줄리엣 실은 여러 가지 실이 연사, 꼬여 있는 실이기 때문에 얘를 풀 수도 있죠. 반대로 실을 어느 정도 적당량 잘라준 다음에 바느질 할 수 있을 정도의 합수로 빼주시면 돼요. 얘는 지금 3겹이 합사된 거라 2겹으로 해주셔도 되고 1겹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2줄만 사용을 할게요. 3줄을 모두 다 사용하기에는 굵어서 이렇게 2줄만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뱅글뱅글 돌려주시면 얘가 풀어질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당겨주고 그러면 아래쪽이 더 꼬이겠죠. 좀 풀어주고 다시 풀어주시고 당겨주면 이렇게 2가닥 1가닥으로 실이 나뉘었어요. 그런 다음 저는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얇은 돗바늘 이용을 해서 연결시켜 줄 거예요. 만약 얇은 돗바늘이 없다면 여러분 한 줄을 이용을 해서 일반 우리가 바느질하는 바느질 바늘로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1.5cm의 자석 단추는 가장 얇은 돗바늘은 이렇게 보시면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늘 머리까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심이 되는 위치를 잡아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여민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 찾아지지 않지만 이렇게 중심 해놓고 양쪽의 센치를 조금 재어 보셔도 돼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마련해 두고 양쪽으로 자석 단추를 기준으로 얘는 7.5 여기도 7.5 저는 딱 중앙을 잘 골랐죠. 중앙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여유분을 줬던 위치에 자석 단추가 오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손으로 하나 눌러두고 꼬리실은 뒤에서 가지고 와줄 거예요. 뒷편물에 한번 연결시켜주고 다시 같은 자리 매듭을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꼬리실 앞쪽으로 빼두고 다시 한 번 더. 그럼 일단 여기에서 묶였어요. 그런 다음 이 꼬리실은 아래쪽으로 둔 다음에 꼬리실은 나중에 모두 다 연결하고 잘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아래쪽 편물 그리고 여기 바늘 그대로 통과.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쪽 면만 바느질을 하는 것보다 겉면 전체를 다 자석 단추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튼튼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건 무늬를 해치지 않게 뒤쪽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서 내가 무늬를 해치고 있는지 해치지 않는지 무늬가 이 바느질 실 때문에 가려지는지 가려지지 않는지를 꼭 중간중간 확인을 하시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 괜찮았죠? 그래서 같은 자리 당겨주고 약 2번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주고 다시. 자, 이렇게 한쪽이 만약 연결이 됐다 라고 하면 반대쪽은 이렇게 윗줄만 잡아서 중심으로 통과해 올 거예요. 여기로. 그럼 아래쪽으로 왔죠? 그런 다음 다시 바늘에만 자석 단추만 바늘 통과. 이제 다시 왼쪽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꼬리실은 안쪽으로 넣어주거나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안쪽으로 그냥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꼬리실 들어갔죠? 그런 다음 위치 수평 되도록 코 확인하고 뒤쪽 면 여기는 지금 한길긴뜨기 코 머리라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 다시 무늬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4군데를 모두 2-3번 정도 통과를 시켜주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쪽 모두 연결하고 반대쪽면 연결할 때 또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반대쪽 자석 단추 연결해 볼게요. 일단 저는 네 곳에 모두 연결시켜주고 나서 반대쪽 자석 단추를 겹쳐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형태의 크기로 맞춘 다음에 이렇게 보면 틈이 보이죠? 손톱으로 눌러서 양쪽을 일단 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강의 위치가 나왔죠? 이 위치 그대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연결을 이렇게 대칭되는지 끝부분 꼭 확인을 해주시고 맞다라고 하면 이 상태 그대로 다시 뒤쪽에 기둥 하나 연결, 다시 같은 자리 해주면서 꼬리실을 앞쪽으로 빼두면 여기에서 한번 묶여요. 이렇게 묶인 거 확인하고 바늘 뒤에서 앞으로, 여기서부터는 좀 빡빡해서 수평을 잘 맞춰야지 바늘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때 뒤쪽에 중요한 건 한길긴뜨기나 여기 전체가 다 통과가 잘 안 되도록 무늬 해치지 않게, 우리가 앞쪽에 연결해 줄 때는 겉면에 무늬를 해치지 않게 잘 보셨죠? 여기 이제 반대쪽을 연결해 줄 때는 안쪽을 보면서 안쪽 모양을 해치지 않게 연결해 주셔야 해요. 그럼 이렇게 같은 자리에 두 번 또 연결이 됐으면 다시 옆칸 이동, 뒤쪽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빼서 자석 단추 뒤쪽으로 빼서 다시 옆코 연결, 옆쪽에 가서 다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전체 모두 다 연결하고 이제 손잡이 스트랩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스트랩을 떠보도록 할게요. 이 스트랩 또한도 올록볼록하게 기존의 겉면의 무늬를 따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스트랩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길이를 사슬로 쭉 떠주시면 되고요. 일단 사슬을 떠주실 때 3의 배수대로 떠주시던지 혹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사슬을 일단 길게 떠주시는데 여기 첫 번째 매듭, 우리가 사슬 매듭 짓죠? 사슬 매듭을 조금 느슨하게 지어주세요. 나중에 풀어낼 수 있게. 그래서 3의 배수 더하기 1코, 우리 겉면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쭉 떠볼게요. 사슬을. 반을 접어서 스트랩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길이는 돼야 돼요. 사슬이 생각보다 길게 떠주셔야 하겠죠. 저는 이렇게 61코의 사슬을 모두 떠서 왔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사슬 기둥 하나 뜨고 떠보도록 할게요. 뜨는 위치는 코 산에 떠줄 거예요. 우리가 겉면 떴던 것처럼 뒤쪽 나와 있는 산에 짧은뜨기 하나, 무늬 그대로 떠주는 거예요.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두 코 건너 또다시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마지막 코가 올 때까지 겉면의 무늬를 그대로 따라 떠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61코를 만들었으니까 무늬가 총 20개가 나오겠죠? 20개가 될 때까지 모두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떠준 다음에 하나 두 코 건너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가 아니라 되돌아갈 거기 때문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사슬 두 코 뜨고 편물 돌려서 짧은뜨기 떴던 코에 다시 짧은뜨기, 혹은 사슬 세 코 뜨고 빼뜨기 하셔도 돼요. 얘는 손땀에 따라서 자유롭게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사슬 세 코 뜨고 빼뜨기 해주는 게 훨씬 더 예뻤어요. 사슬 세 코 뜨고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그래서 이렇게 무늬 겉면이 나오도록 스트랩을 이용을 해줄 거예요. 사슬 세 코 뜨고 빼뜨기, 사슬 세 코 뜨고 빼뜨기 해서
처음 위치가 될 때까지 테두리에 떠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뜨고 나면 사슬 3코 뜨고 빼뜨기를 처음 짧은 뜨기 떴던 곳에 해줄 텐데 여기에만 떠주는 게 아니라 뒤쪽 면을 꼬이지 않도록 스트랩 꼬이지 않도록 가지고 와서 이 상태 그대로 끝부분과 함께 연결시켜주면서 빼뜨기 해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매듭 지어주시면 이 상태로 스트랩이 완성이 됐고요. 얘를 꼬리실을 남겨서 이렇게 감침질을 해서 스트랩과 연결시켜 줄 거예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사슬 매듭 지었으니까 풀리지 않죠? 돗바늘을 넣어서 개고리에 걸 수 있을 정도로 여유실을 주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뒤쪽에 있던 꼬리실은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주고 한 줄로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빼뜨기 라인 안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넣고 여기 꼬리실은 얘는 같이 감싸주고 나서 잘라줄게요. 잘라주게 되면 뿅 하고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런 다음 돗바늘 얘를 끝쪽에다 고리를 두고 고리를 통과시키고 편물을 감침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꼬리실 이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같이 안고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감침질을 할 때 편물 쪽에다 두고 이렇게 한꺼번에 감침질. 얘가 안 들어갔네요. 묶어줄 때 아래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고정이 됐죠? 자, 이 상태로 여러 번 감침질을 해서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한 군데로만 너무 겹치게 뜨지 말고 옆으로 이동시켜 주면서 이렇게 떠주는데 같은 라인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동이 됐죠. 옆으로 이동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밀면서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감침질이 됐으면 뒤쪽으로 이동시켜서 안쪽에서 매듭 주고 잘라주시면 돼요. 안쪽에서 기둥으로 하나 넣고 기둥 그대로 바늘 감싸주고 그대로 통과. 그러면 기둥에서 한번 실이 묶이게 됐죠. 묶인 실은 다시 편물로 이동 시켜주고 나서 잘라주시면 돼요. 살짝 실 당겨주면서 잘라주시면 숨긴 매듭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렇게 모두 연결이 됐고요. 이 상태 그대로 그냥 고리를 걸어주시면 돼요. 거는 위치는 여기 바늘 끝부분이 이렇게 위쪽으로 가도록. 왜냐면 이 상태로 되면 반대쪽 얇은 바늘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들었을 때 바늘 머리 쪽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한길긴뜨기 쪽이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심부 짧은뜨기 있는 난에 그대로 통과. 편물 통과시켜서 고리 걸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목 스트랩도 같이 완성이 됐죠. 그럼 예쁘게 완성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